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다큐로 결혼한 남성 고독사를 보면서 씁쓸하더라고요. 결혼하는 남성이 고독사하는 건 이해하는데 결혼했는데 고독사한 건 이해가 안 되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고독사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유튜브나 미디어상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독사가 뭐냐면 그냥 혼자 살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스스리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한참 뒤에 발견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사람이 죽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뭐 범죄에 의해서 뭐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면 뭐 죽는 것 자체가 나쁘다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혼자서 이제 외롭게 살다가 예, 아무도 모르게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뭐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알다시피 점점 고독사가 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고독사를 무조건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이 혼자 살다 죽을 수 있는 거죠. 꼭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고독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고독사는 무조건 혼자 사는 사람들만, 결혼 안 한 사람들, 결혼 안 하고 쭉 혼자 사는 사람들만 고독사를 겪는 게 아닙니다. 자, 고독사 통계를 보면 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고독사는 여자보다 남자 월등히 많아요.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고독사 사례를 보면 가장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 중년 남자예요. 50대 남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50대 남자, 그 고독사를 당하신 분 중에서 결혼 안 한 사람보다 결혼하신 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결혼을 했는데 뭐 이혼하고 나서 이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자분들이 고독사가 더 위험해. 근데 요즘엔 이제 여성 고독사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자분들은 고독사가 대부분 결혼 안 한 사람들일 거예요. 결혼한 사람 중에서 고독사는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고독사 당하는 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 결혼한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결혼 안 한 사람들만 해당 사항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설령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배우자 중에 한쪽이 먼저 죽으면 혼자 됩니다.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고독사 사례 보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결혼했고 부부 사이가 문제가 없어서 근데 먼저 한 명이 돌아가신 거야.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둘 다 하나씩 죽을 수 없잖아요. 네. 아픈 쪽이 먼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할머니가 남아있고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자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보통 할아버지 분들 고생 많이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제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셨고 할머니 남아 계시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 할머니 혼자 살다가 누가 안 돌보고 이제 갑자기 병 걸려가지고 뭐 집안이 돌아가시고 하면 그 고독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결혼 안 했어요? 결혼했습니다. 자식도 있어요. 이혼도 안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병 걸려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독사라는 게 무조건 결혼 안 했다고 겪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단 고독사 다큐를 보면 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사 현장 중에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분들 유튜버 분이 있거든요. 많아요. 찾아보면. 예. 특수청소라고 하죠. 바이오 해저드. 예. 특수청소가 뭐냐면 이제 뭐 쓰레기집이나 아니면 이제 고독사 현장 아니면 뭐 범죄 이런 것들을 이제 깔끔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약 뿌려가면서. 예. 벽지 다 벗겨내고 이제 장판 벗겨내고 하면서.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음, 거기 보면 집이 다 안 좋아요. 넓은 집에서 고독 사는 사례는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나 아니면 평수가 좀 넓은 그런 빌라에서 고독사 청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 공통점인 게 있어요. 대부분 원룸, 반지하, 그리고 임대 아파트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이제 반지하, 원룸, 그리고 이제 임대 아파트, 고시원이에요. 이 특징이 뭘까? 일단 돈이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은 절대 아니죠. 돈이 많이 없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그렇죠, 여러분? 돈도 없는데 이제 지병까지 가지고 있어. 이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형편도 안 좋은데 이제 병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고도시 현장을 보면 항상 보면 집이 좀 비슷해요. 거의 대부분 현장이.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술병들이 널려 있습니다. 예. 그 신발장인데 이제 술병들이 이제 이렇게 사방팔방 널려 있어. 술을 엄청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에 보면 이제 밥 해먹은 흔적이 없어요. 네. 뭐 장을 봤다거나 밥을 해먹은 흔적 없고 이제 배달 음식 먹다 남은 거 있잖아. 그 용기는 가득 있어. 콜라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끼니를 안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밥솥에 보면 이제 밥 지어 먹은 흔적이 없고. 그리고 인스턴트나 이제 뭐 즉석 음식 같은 거 많이 있고. 예.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약봉다리가 많아요. 뭐, 예, 약 같은 거. 대체로 보면 혈압약, 당뇨약,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병이 있었다는 얘기죠. 돈도 없는데 몸도 안 좋은 거야.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혼자 살기 때문에 뭐 다 겪는 거다 말하는 건 좀 그렇고 혼자 사는 분들 중에서 돈이 없고 좀 노후가 좀 안 좋고 그런 분들이 고독사의 사례가 많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군대 있을 때 ROTC 출신 소대장이 사회복지가 전공이었는데 다른 부대는 몰라도 우리 부대는 소대장 처음 부임했을 때 병사 생활관에서 병사들과 똑같은 일가로 영내 생활 얼마가 했었거든요. 야간 조모 대기 시간에 고독사에 대한 뉴스 보도가 나오니까 하는 말이 저 사람들 대부분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중간에 결혼 생활 잘못해서 저렇게 된다고 말하던 게 생각나네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이제 원만한 결혼 생활 못한 거죠. 결혼하면서 이제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서 이혼하면서 이제 남자 개털되고 나서 빚쟁이 되면서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이제 힘들게 사는 거죠. 뭐 이혼한다고 다 저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좀 힘든 분들이 있죠. 뭐 보통 사업이 많이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 뭐 가진 게 많은데 뭐 재산 좀 내어주고 이혼하는 경우 말고 보통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 시집하면서 뭐 갑자기 뭐 빚을 많이 얻는다거나 사업이 망하면서 이제 빚쟁이 전락한다거나 그렇게 되고 나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혼했다고 다 저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서 이혼하는 케이스야. 대체로 보면.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이제 가진 거 없이 개털되는 거죠. 가족 떠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멘탈이 안 좋아져. 대체로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사는 것도 힘들고 고단하다 보니까 술을 찾는 거죠. 술을 찾고 밥을 제때 안 먹어. 그리고 내가 뭔가 가정 생활을 돌보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힘들게 살아요. 마음이 괴로워.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약화돼요. 근데 형편은 안 나아져.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페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서 고독사 테크로 가는 사례가 많아요. 이제 1인 가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고독사도 미래에 많아질 듯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 뭐 고독사는 뭔가 안 좋게 보는 게 있는데 사람이 원래 혼자 살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뭐 일찍 발견돼 늦게 발견돼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게 막 특별하게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서 고독사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아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고독사는 대부분이 힘들게 살다 돌아가신 거야. 뭔가 누리고 다 누리고
여유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고독사 당한 사례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인생 내내 돈 걱정이 많고 사는 게 굴곡이 심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병이 많았고 사는 게 항상 고통스럽고 그런 케이스의 고독사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고독 당하는 것도 아니고 고독사를 무조건 나는 안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안 좋지. 혼자 산다고 해서 페이지를 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혼자 산다고 해서 뭐 음주감 즐기지 말고 담배 많이 피지 말고 배달 음식 많이 먹지 말고 운동 꾸준하게 하고 밥 제때 챙겨 먹고 아픈 데 있으면 병원 가고 그리고 늙어서 가난해지면 안 되고 제가 말한 대로 살라는 겁니다. 왜냐면 혼자 사는 분들 중에서 문제가 뭐냐 혼자 사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문제가 뭐냐면 1인 가구들이 대부분 힘들게 살아요. 특히 여자분들 엄청 힘들게 삽니다. 왜냐 소득이 적으니까. 지금 1인 가구 분들 중에 저축을 못하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젊을 때 저축을 못하면 나이 먹어서 좋아질까? 안 좋아져. 그리고 1인 가구의 맹점이 뭐냐 하면 1인 가구는 대부분 자가 소유가 아닙니다. 내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 월세 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월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감당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태평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사는 분들 잘 들으세요. 건강 챙기시고 아픈 병원 무조건 가시고요. 밥 대충 때울 생각하지 말고 밥 제때 먹고요. 그리고 혼자 산다고 외롭다고 술독에 빠져 살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이 먹고 지병 생기면 답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